뭐라고? 사연패의 주역들이 설친다고? 우리가 사연패로 당이 존망의 기로에서 했을 때 문정권의 앞잡이가 되어 우리 당을 혹독하게 괴멸시킨 공로로 벼락줄세한 사람이 할 말입니까? 천지도 모르고 날뛰면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것이 정치판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입당 때부터 기고만장하더니 온갖 비리에 휩싸여 있는 사람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보네요. 꼭 하는 짓이 이재명같이 뻔뻔하네요. 허참 기가 차서. 그 업보예요, 업보. 저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죄송한 얘기인데 그래서 네. 제가 윤석열 후보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개인의 어떤 저는 네.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분이 갖고 있는 원천적 한계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돼요. 시간이 좀 지나면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제가 민주당에서 탈당을 하고 지금은 네. 이제 몇 년이 지났죠. 그죠? 이제는 민주당 의원들하고 조금 편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재밌는 얘기네. 진짜 그래요. 네. 이제는 저도 이제 YTN의 거기 알고리즘 네. 이런 데도 정봉주 의원하고도 편하게 얘기도 네네. 하고 또 농담도 주고받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탈당한 직후에 그때는 정말 못 잡아먹어서 난리였어요, 서로.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응어리가 지는 거예요, 서로. 거기다가 그냥 조용하게 탈당한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안 돼라고 외치면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한테 사실은 굉장한 상처를 주면서 제가 나왔는데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그들한테 미안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민들한테 그 얘기를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수하고 한 거거든요. 그러나 저는 뭐냐면 나왔을 때 그들한테 심지어 그 친문 세력들한테 저는 문자 폭탄 하루에 많이 받을 때 막 3만 개 이상 받기도 하고 제가 정말 내가 이렇게 해서 세상을 살 수 있을까? 정치 그만둬야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시달리면서 몇 달을 제가 고생을 했고 또 뒷조사도 엄청나게 당하고 네네. 제가 그런 시기를 한 1년을 보냈어요. 1년을 보내고 민노총이랑 이런 세력들이 제 사무실에서 아예 점거를 하다시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때 또 워낙에 문재인 정권 잘 나갈 때였으니까. 네네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짓을 했으니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출마를 해도 사실 더 악랄하게, 그러니까 그냥 국민의힘의 원래 의원이 출마했을 때보다 제가 나갔을 때 더 악랄하게 방해를 하는 거죠. 떨어뜨려야 된다. 쟨 반드시 떨어뜨려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전국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현주를 떨어뜨려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민주당 열렬지층이 모이는 거예요. 그것도 조직력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국민의힘은 완전 모래알인데 거기는 사실 원래부터가 모여서 조직적으로 네. 방해를 하고 제가 무슨 활동을 하면 조직적으로 막 이렇게 그 댓글을 달고 따라다녔어요 한동안.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보는 많이 게 다르시겠다. 왜냐면 윤석열 후보가 어떤 여론조사를 하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비호감도가 제일 높은 후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잘못했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탓하지 않아요. 내가 감수하는 거니까. 난 그걸 감수하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몇 년간 나는 그런 업보를 내가 견디겠다라고 제가 각오를 한 거예요. 그래, 이제 보세요. 저하고 자꾸 비교해서 그런데 약간 비슷한 그 어떤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기 쉬우라고 얘기하는 그쵸. 건데,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지금은 이제 좀 누그러졌어요. 이제 분도 풀릴 만큼 풀렸고, 그들도. 이제는 저도 여기서 적응을 해가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악을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은 저도 조금 이제 편안해졌고, 그러면서 이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황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는. 윤석열 후보가 네. 지금 나온 지 얼마나 됐어요.
나온 지 몇 달 되지도 그쵸.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독이 올라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그분이 정상적인 정치인으로 탈바꿈하는 데는 최소한 몇 년이 필요해요. 그리고 업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그런 비협조적인 거를 뚫고 여소야대의 정치력을 보여야 되는데 정치적인 역량으로 놓고 보더라도 또 그게 또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힘들다, 그리고-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본인이 민주당의 그쪽에서 문재인 밑에 계셨잖아요. 네, 그리고 물론 싸워서 이쪽으로 왔지만 대통령이라는 것은 우리 진영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주자가 되는 것인데 과연 이 국민의힘이라는 이 진영과 이 어떤 많은 또 우리의 역사 또 여기에 어떤 그 지향하는 가치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뭐 저는 국회의원 나가는 거야 할 수 있겠지. 그죠? 네. 그 정도는 충분히 상관이 없겠지만 대통령을 나갈 만큼 본인이 이 당과 이 진영과 싱크로나이즈가 돼 있느냐에 대해서 본인이 성찰해야 돼, 먼저. 확신이 있는지 스스로가. 네네. 근데 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지켜보면서. 사실 저는 지금 몇 년이 지나면서 사실은 일단 저가 그동안에 굉장히 제가 스스로 고뇌를 했던 게 저는 민주당에서 이게 탄핵 문제, 이 탄핵을 어떻게 내가 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문제.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제 인간적으로 여기 와서 보니까 좀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내면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보수적 가치관을 많이 가졌으니까 내 일리 왔지만 조금 다른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이런 건 어떻게 정리하고 나는 어떻게 내 입장을 얘기하고 이런 게 정리가 돼야 대통령 후보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단번에 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저만 해도 지금 몇 년씩 지금 고뇌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저는 지금 2번이나 국회의원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에 있으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런데 저분은 검찰총장 몇십 년 하고 정치나 이런 어떤 정치 철학이나 역사에 대해서 아무 고민도 안 하시다가 네. 갑자기 지금 튀어나와서 그리고 그것도 그런 여러 가지 막 이 부딪히는 지점들이 있는데 이런 걸 입장 정리도 안 하고 자기 철학에 대해서 일관되게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갑자기 우리의 대표로 대통령이 된다. 근데 만약에 진짜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너무 네. 이기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만약에 저분 말고 될 사람이 없어 그러면 진짜 억지로라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보자 이 말이 저는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근데 대안이 있으면 이거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쵸. 팩트를 봐야지.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무슨 근거로 윤석열이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지금 경쟁력이 낮은 분이에요. 본선 경쟁력이? 그럼요. 아니 일단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네. 홍준표 후보보다 본선 경쟁이 높다고 볼 수 없어요. 이재명 네. 1대1 한 걸 보면 홍준표 후보가 격차가 더 많이 나는 게 더 많아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이렇게 도덕성이나 여러 가지 흠결을 보더라도 더 많아요. 흠결이. 지금 대두되는 것들, 의혹들이. 사실 치명적인 것들을 숨겨놓고 있을 거예요, 민주당 사람들은. 그럼요. 녹취도 그러면 있을 거고. 대장동 같은 것도 지금 슬금슬금 윤석열 후보 이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저는 이렇게 양쪽 유튜브를 다 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다 보는 건 아니지만 볼만한 것들은 좀 골라서. 팩트 네. 정보가 있어요. 정보가. 네네. 그럼 민주당 쪽 유튜브에서 지금 뭘 가지고 타겟팅하는가 이런 볼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 지금 윤석열 후보 쪽에 타겟팅하는 이런 건들이 있어요. 대장동과 네네. 관련해서. 근데 그게 터무니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이런 게 나올 거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러면 대장동 건도 뭐가 또 있어. 뭐 어쨌든 결론이 재판이 나을 건 아니잖아요. 이런 다 네. 의혹의 문제니까.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 멋이 의혹이 나와. 네. 그러면 제가 볼 때 이재명, 윤석열 이렇게 했을 때 둘 다 의혹투성이고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자세히 보면 뭐 그건 저는 사람 보기 나름일 네.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겠지만 객관적으로 그냥 보면 피장파장은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비교를 뭘 가지고 할 거냐? 그럼 결국에는 행정 경험과 능력 가지고 할 텐데 이재명에 비해서 행정 경험이 많냐? 이재명에 비해서 어떤 일처리나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국정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과연 얘기할 수 있냐? 어떤 역사적인 상황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보편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과연. 그리고 만약에 토론을 했을 때 실언 안 한다고 장담할 수 있냐, 조마조마하게 계속 지켜봐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전두환 이런 발언, 이거는 오늘 큰 실수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선에 가서 또 이준석 대표의 어떻게 보면 시각인데, 이게 저게 4월 말에 저랑 방송을 했었어요, 둘이. 4월 말에 본인이 당대표 나가겠다고 하는데 진심이냐? 그러니까 자기 정말 나간다고 하면서 4월 말에 이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딱 저 발언을 했어요. 수도권과 청년을 공략해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어떤 사람들,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는지를 봐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저게 딱 지금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